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어디까지 풀었더라? 네, 여기까지 풀었고 이 스크램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103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제 자,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브레인 펀이라는 이미지가 하나 받아져요. 이렇게 좀 약간 QR코드처럼 딱 네모난 건데 픽셀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주어진 이 픽셀은 보시면 512에 512네요. 딱 정사각형 512개의 픽셀, 512개의 픽셀. BT의 뎁스는 8이고요. RGB with 알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그 LSB 형태의 문제로 보통 풀이가 돼요. 그래서 LSB 형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덴티파이를 많이 쓰거든요. 버스 옵션 줘서 브레인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많네. 많죠? 네. 아이덴티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벌보스 옵션 좀 자세하게 보는 걸로 이미지를 여시면 이런 PNG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요. 레드, 그린, 블루 값 나오고 픽셀에 대한 총합 값, 레드에 대한 그 민과 맥스 값 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보는 건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그 RGB 값이 얼마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나오고요. 이게 RGBA 알파 값이 총 4개 값이 여기서 유니크한 값들을 쭉 뽑아줘요. 이렇게 많은 값들이 쓰였는데 좀 쭉 보시면은 이것만 보고 어디에 데이터를 숨겼겠다라고 이 4개의 값 중에 뭐로 판단하는지 혹시 아세요? 일단 1번은 탈락 같죠? 다 16이잖아요. 0, 16, 32, 48, 64, 80. 2번 같은 것도 별 특이한 게 없어요. 3번도 의심될 만한데 이거는 안 봤어요. 그리고 4번 값, RGBA 값 이거를 봤는데 왜 봤을까요? 보시면 이 문제 경우의 수가 아스키 코드를 그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아스키 코드 테이블이라고 있거든요. 아스키 코드 테이블을 보시면 네, 아스키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스페이스부터 보면은 32 그 10진수 값 20으로 되어 있죠. 헥사 값은 32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아스키 코드가 이런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까지 해서 126까지 32와 126 사이에 10진수 값이 있으면 아스키 코드 테이블 범위 내에 있다고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126 갔을 때 이 값이 126을 넘질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뭐 128, 160 넘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다 32에서 126 사이 값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값들을 뽑으면 되겠구나. 이 끝에 있는 값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그래프로 여기 괄호 여기까지만 끊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끊자. 그 다음에 이 샵 여기까지. 이렇게 옵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그래프로 괄호랑 뽑으면 쭉 이렇게 나오죠. 이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아까 전 시간에 본 것처럼 워크 옵션으로 이번에는 띄어쓰기가 아니라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을 거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잡지 않으면은 그냥 띄어쓰기가 디폴트 값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F라는 옵션을 줘서 기준을 이 가로 닫는 모양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트는 첫 번째 값 여기까지 뽑히거든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다시 어크로 꼭 저처럼 무식하게 안 하시면 돼요. 쉼표를 잡겠다. 쉼표를 잡고 이제 프린트를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했네. 네 번째 이렇게 뽑을 수 있었죠. 알파 값만 다 뽑은 거예요. 이렇게 뽑은 거 다음에 트랜슬레이터로 계행을 없애고 싶다. 띄어쓰기. 그러면 tr 한 다음에 뭐였죠? 그 계행을 그냥 그 -t 옵션을 빼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띄어쓰기로 한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모두 ASCII 코드였고요.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이 값들을 쭉 복사하신 다음에 그냥 바꾸시면 돼요. 이 10진수를 그리고 ASCII 코드로 바꾸시면 되겠죠. DC to ASCII 이렇게 하면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SCII 10진수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값이 나왔는데 이런 값이 나와요. 위에는 뭐 글자가 쭉 있고 밑에도 글자가 쭉 있는데 이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만 뽑아서 뽑아가지고 디코딩하면 플래그가 나오는데 혹시 아시다시피 그 브레인이라는 처음에 문제 지문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브레인 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브레인 퍽이라는 그 인코딩 디코딩 하는 그런 난독화 프로그래밍 툴이 있어요. 디코딩 퍽이라고 있는데 브레인 퍽이라고 나오죠. 이런 값을 난독화되어 있는 거를 풀어내는데 사실 이게 웹 난독화에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 랜딩 페이지나 해킹된 사이트들에 대한 특정 스크립트를 디코딩 해보면 이렇게 브레인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좀 종종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값을 제가 뽑으면 여기다가 저 값만 넣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이세요? 플래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즉 문제에서 브레인펀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어떤 값을 추출하는지 그 아이덴티파이에서 RGBA 값이 ASCII 테이블 범위 안에 있는 걸 인지하고 그 알파 값만 쭉 뽑아서 데시말을 ASCII 코드로 바꿨을 때 이런 그 브레인퍽에서 인코딩된 값들처럼 보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점들로 이루어진 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브레인퍽으로 다시 디코딩하면 이런 플래그 값이 나온더라.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정보보안 전문가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주어진 문제를 풀면은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104번 제 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AVI라는 이미지 파일이랑 영상 파일이 하나 생기거든요. avi.zip이라는 파일 처음에 다운로드를 여기서 받으시면 avi라는 zip이 있고요. 그 zip 안에는 avi.avi랑 그다음에 hehehe.avi 값이 나와요. 그 두 개의 파일이 생겨요. 이 두 개의 영상을 한번 볼게요. AV는 이런
토끼인지 돼지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영상 하나랑 hehehe.avi는 똑같죠? 네, 영상이 같은데 네, 같은 영상이에요. 같은 영상 두 개가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땐 같은 영상이라서 이걸 프레임별로 이미지를 다 잘라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FF MPEG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옵션 AVI 그 다음에 뭘로 이미지 형식으로 슬라이스를 하게 된다. 이미지 값은 이미지 %d %d 이렇게 주시면 그 숫자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뒤에 값은 png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모든 파일이 이미지 형식으로 초 단위로 프레임으로 잘려서 저장이 돼요. 0.1초 단위로.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생성이 돼요. 이 명령어로 이렇게 잘라서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생기고 다시 헤헤헤 png 가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아까 보셨던 영상을 이 프레임별로 이렇게 쭉쭉쭉 잘랐던 거예요. 영상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0.1초의 프레임별로 이미지를 잘라서 저장을 하고 그 두 개의 동영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동영상 차이점이 뭔지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 이미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각각 프레임별로 동영상을 두 개의 폴더로 나눠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이미지 중에 다른 이미지가 있으면 다른 영상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MD5 썸으로 봤어요. MD5 썸은 뭐냐면 예를 들어 터치 123.txt 하고 echo 123. 제 123이라는 거를 그 저장을 했잖아요. 이 파일하고 지금 터치 456.txt 하고 echo 456.txt 이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이 두 개의 파일은 엄연히 다른 파일이죠. 왜냐하면 123은 123이 들어있고 456은 456이 들어있을 테니까 다른 파일이고 이때 MD5 서브로 123에 대한 해시값과 456에 대한 해시값을 비교하면은 서로 다른 값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굳이 열어서 눈으로 비교하지 않아서. 다시 123을 456에 넣으면 똑같이 MD5로 하면 값이 같죠. 왜? 같은 값이 들어있으니까. 다른 값이 들어있으면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원래 있던 건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비교를 해보려면 그러니까 MD5 sum 하신 다음에 AVI에 있는 PNG 모든 파일과 그 다음에 헤헤헤에 있는 PNG의 모든 파일을 비교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뭐가 중복됐는지 보려면 사실 뭐 디프 영역 다른 것도 있는데 저 간단하게 하면은 어크로 프린트 앞에 값만 있으면 되죠. 프린트 앞에 값 이 값들만 나오고 이 값들에 대해서 유니크한 값을 찾아라. C 그러면 유니크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각자 고유한 값이 나오게 되고 고유한 값 중에 소트를 시키면 돼요. 소트 R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유니크한 값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쭉 서로 다른 값들이 쭉쭉 나와요. 왜 근데 이게 서로 같은 값인데 다르다고 나오지?
아까 전에 다시 명령을 치면은 네, 처음에 소트를 먼저 시켜야 되고요. 소팅을 시켜야 얘가 유니크 값을 볼 수가 있거든요. 소팅을 시키면은 여기 9와 9, 2를 시작하는 값이 같고 얘랑 값이 같고 이 상태에서 다시 소트 n에서 유니크 c로 유니크한 값만 뽑으면 다 대부분은 파일이 2개씩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중에 저희가 다른 값을 보려면 소트를 거꾸로 정렬하게 되면 이 2개 값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이미지들은 다 2장씩 이미지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2장만 각각 유니크하게 다르다. 해시값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이번에는 찾아볼게요. MD5 썸에서 AVI PNG에 있는 모든 이미지와 해해에 있는 PNG의 모든 이미지를 출력했을 때 그래브로 이 2개 이미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브로 찾으실 때 이거 또는 할 때는 이스케이프 처리하실 때는 파이프 넣고 다시 이렇게 값 찍으면 요 값 또는 요 값을 찾으라는 옵션이 돼요. 이렇게 찾으시면 이 2개가 바로 나오죠. 요 2개. 요 2개 이미지가 나오고 스태그 솔브로 이 이미지를 한번 열어봤어요. 요 이미지와 요 이미지. 눈으로 보기엔 같은데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뭐가 있을까? 174번 파일을 174번 파일을 열어서 혹시 스태그 솔브에서 이 기능이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합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할게요. 맥의 스태그 솔브가 좀 옵션이 빠지는 게 있어서 174번과 그리고 174번 예. 2개 174번이네요. 174번 174번 104번 AV의 174 174번과 A 그리고 해해 174번 74번 해해 174번 이거를 스태그 솔브로 2개를 XY 연산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174번에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어널라이저에 이미지 컴바이너라고 있어요. 옵션 중에 이미지 컴바이너라고 있죠. 2개를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XY 연산이 돼요. XY 연산을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BMP로 저장해요. 이렇게 뭐 돌려도 별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save XY 값을 solve.bmp 또는 xy.bmp로 저장을 했어요. 이 저장한 파일을 이 저장한 파일을 다시 스태그 솔브로 열어서 이 스태그 솔브를 열어서 이것저것 돌려봤는데 별다른 값은 없었어요. 위에 뭐 나와 있는 값도 있었는데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이 xy 값을 아날라이저로 데이터 익스트랙트 또는 뭐 여러 가지 옵션 도구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익스트랙트에서 하나씩 다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RGB 값을 0, 0, 0 해서 프리뷰를 보시면 여기 텍스트 프리뷰를 누르시면 이런 값들이 나오거든요. 위로 쭉 보시면 이런 값이 나와요. 이 값이 뭔지 혹시 아까 보셨죠? 이게 그 값이거든요. 브레인퍽이라는 값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까 요거랑 같잖아요. 형태가. 요 앞에 값을 이제 불필요하니까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개인을 없애고 이 값을 프레임퍽으로 execute 시키면 네 이렇게 앞에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디코드 값을 제가 아까 전부 다 가져온 게 아니었거든요. 이 밑에도 있는 중간중간의 값들을 한 번 더 연산을 해서 가져오면은 나머지 글자들도 가져오는데 이렇게 해서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프레임퍼 코드, 디코딩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였고요. 사실 그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보고 브레인퍽이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전문제에서 경험이 있다시피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면 이게 브레인퍽 코드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고 그 다음 105번 문제 105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플래그를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라이터를 한번 볼게요.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 블라인드 헥스값 이런 이미지가 있고 눈에 안 보여서 스태그 솔브로 한번 열어봤어요. 스태그 솔브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가 지나면 이렇게 비행기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비행기 이미지에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 블루 이 알파 0이거든요. 알파 0에서는 이 이미지를 한번 저장을 해서 봤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한번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네, 이런 값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값이지 하고 이 데이터를 세이브 에즈에서 저장을 했죠. 이 값을 저장을 했고 이 저장한 게 요 flag.png였거든요. 그래서 identify로 한번 봤어요. 이거 봤을 때 이렇게 또 나오죠. 이거 봤을 때 그 RGBA 중에 다 0인데 끝에 알파만 0 또는 255, 223, 208, 106, 2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쭉 봤을 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여기서도 그 의미 있는 거는 처음에는 못 찾아가지고 다시 원본 이미지 블라인드로 봤을 때 이런 값들이 있었거든요. 240, 241, 242, 233, 244, 244 이런 식으로 250까지 있었어요. 250, 244. 이 세 번째 블루 값이 좀 특이한 건가 보다 해서 RGB 할 때 블루 값, 블루 값을 좀 찾아봤는데 그 브레인퍽이라는 그 난독화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그 브레인 롤러라는 이미지를 난독화하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브레인 롤러인데요. 보시면 255 값이 레드, 128이 뭐 다크 레드, 그린, 다크 레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은 아니지만 이 순서대로 처음에 255가 240이 240이 이거고 241이 뭐 요렇게고 총 10개니까 이 두 개는 제외하더라도 이걸 다 합치면 10개니까 이 순서가 이거랑 여기 있는 범위수랑 맞겠다 싶어서 이거를 저렇게 브레인퍽으로 바꿔주는 코드를 짠 거죠. 순서대로 바꿔지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브레인 롤러
이 이미지를 처음에 임포트해서 붙이면은 RGB A 값 중에 블루 값이 240이면 이렇게 241이면 이 반대 꺽쇠 플러스 마이너스 점 쉼표 입니다. 그 밑에 이제 90도씩 돌리는 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쭉 뽑았을 때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하고 브레인 롤러 하신 다음에 뽑으시면 브레인 퍽이라는 그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난독한 코드가 이런 식으로 출력돼요. 이미지에다 대고 쭉 뽑으시면 이렇게 쭉 나오고 이거를 다시 그 브레인 퍽을 디코딩 하시려면 사이트에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브레인 퍽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디코딩 브레인 퍽을 도구를 받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아까 디코딩 했던 거를 저장한 텍스트 파일 입력하시면 이런 코드가 나와요. 이거를 위에 거를 밑에 걸로 변경해서 보면은 이런 값이 나오고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특수문자 없는 거 봐서는 베이스 64 코드잖아요. 이걸 다시 베이스 64로 디코딩을 하면 이런 코드가 나오고 이거 앞에 보시면 PNG가 붙어 있죠. 끝에 IEN 이건 PNG 파일 포맷이거든요. 전형적인 보시면 IEND 여기 보시면 중간에 무슨 데이터 은닉은 없는 것 같고 즉 이거는 PNG 파일이다 라고 해서 PNG 파일 .png로 저장을 하시면 플래그 .png가 나오게 됩니다. 이 플래그 .png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플래그가 있습니다. 아시스하고 코드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문제고요. 처음에 그 브레인 롤러인지 아닌지는 역시 많이 풀어봤을 때 감으로 푸는 문제 같아요. 이렇게 코드를 변환해야 된다는 거는. CTF 문제들이 좀 직접적인 힌트를 안 주기 때문에 다 게싱이죠. 이런 것도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저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대충 라업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PING는 손으로 그린 파일입니다. 이거 TXZ라는 파일 포맷 하나가 나오고요. 이 문제는 다운로드 받아서 라업을 보시면 이 PNG 파일 안에 이 아시스라는 이미지 하나만 주어져요. 이제 onXZ 한 다음에 타르로 압축을 푸시면 그 APNG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APNG. PNG 툴로 보시면 파일 청크가 깨져 있고 구조가 깨진 거라 수정을 하거나 프레임만 익스포트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되거든요. APNG랑 PNG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는데 필요한 도구는 그 APNG라는 파이썬 모듈을 설치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깨진 부분만 복원하는 코드고요. 이렇게 해서 복원해서 실행하면 총 23개의 PNG 파일이 생기고 총 23개의 PNG 파일을 모두 조합하는 몬테지라는 도구로 조합해서 이어붙이면 이렇게 코드가 쭉 이어붙여져요. 이미지들이. 그 이미지가 곧 정답인 문제입니다. APNG 포맷을 이해하고 그거를 복원할 수 있고 그 복원된 이미지들을 전부 다 이어붙일 수 있는지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이 파일에는 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라는 문제고요. 그것도 역시 라업을 통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라업을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풀어볼게요. 이것만 풀어보고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네, 이 타르가 아니고 이런 GIF 파일이 하나 주어지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뭐 별다른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 GIF 파일이 하나 있잖아요. 이걸 포어모스로 카빙을 하게 되면은
그 아웃풋에 이런 파일이 하나 생겨요. 아웃풋에 GIF랑 집이 생기죠. GIF는 아까 있었던 거니까 뭐 보실 필요도 없고 집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집을 이런 집 파일이 하나 있고 이 집을 다시 압축을 푸시면 언집으로 들어가죠. 언집 보시면 총 파일이 6개의 이미지가 생겨요. 파일 포맷이 이 1.png랑 2.jpg, 3.jpg, 4.jpg, 5.jpg, 6.jpg 이렇게 총 6개의 이미지가 생기고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각각의 이미지에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 들어있는데 각각의 그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간단해요. 그 첫 번째 PNG는 이런 이미지인데 별거 없습니다. 스트링스로 1.png를 열면 끝에 이런 값이 나와요. IENT가 그 우리 파일이 끝나는 건 아시죠? 파일 그 트레일러 푸터에 대한 PNG 포맷이고 Let's begin 하면서 이런 코드가 하나 주어져요. 끝에 삽입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한 거예요. 텍스트에 이걸 저장을 한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스트링스로도 봤는데 뭐 별게 없었어요. 돈비셋 PID 뭐 유저 아덤에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아웃게스로 풀었었어요. 아웃게스로 이제 그 암호를 해제하는 건데 .jpg, .txt then cat.jpg.txt 이렇게 푸시면 아웃게스로 풀면은 또 이렇게 풀리고요. 이렇게 하나를 획득하는 문제고 아웃게스 같은 경우는 스테가노그래피 할 때 디코딩 할 때 많이 쓰는 툴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뭐 별 다른 이미지는 아닌데 이것도 포모스트로 풀었어요. 포모스트로 3번을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G 파일이 압축이 해제가 되고요. 이때 집이 압축이 해제가 되고 언집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요상한 문자들이 있었고요. 네, 이런 문자들인데 이 문자들이 사실 이 각각 파일이에요. 여러 개 파일이죠. 보면은 전부 다 아스키 텍스트가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몇 개지 1003개의 파일이 생성이 돼요. 1003개 파일 중에 스트링스로 열어보면은 nothing, 헤헤라는 단어가 여러 번 출력이 돼요. 그래서 쟤를 좀 빼고 보자 라고 했을 때 grep vi nothing 얘를 빼면 이거 하나만 나오네요. 굿 하면서 베이스 64가 코드가 나오고요. 저 1003개 파일은 1002개는 이 글자고 얘를 빼고 나머지만 이 값이 있었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른 문제 그리고 3번 풀었으니까 4번 문제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EXIF 툴로 풀었고요. EXIF 툴로 4번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아티스트의 If you're interested here is your gift 선물이라고 하면서 코드가 주어지죠. 이렇게 쉽게 플래그를 획득하는 문제였습니다. 4번은 이렇게 킵 값이 나왔고요. 그래서 4.txt로 저장을 해서 이 값을 하나씩. 그다음 5번 역시 되게 간단했는데 스트링스로 5번을 여시면 끝에 파일이 있는데 스트링스로 이미지를 자세히 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Just look carefully. 이미지를 직접 보란 소리구나 하고 이해했고 5번의 이미지를 열어서 봤어요. 봤는데
여기 플래그가 있죠. TAULW. 자세히 보라고 해서 자세히 봤더니 이런 게 있었다는 조금 어이없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 또 구했고, 마지막 6번. 6번도 스트링스로 열어봤어요. 6번도 스트링스로 열어보면 끝에 이걸 그냥 주죠. 기프트라고 하면서.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플래그를 다 획득을 한 거고요. txt로 제가 다 저장했잖아요. txt 뽑으면 이런 값들이 나와요. 근데 이 보시다시피 k.1.png.txt도 이렇게 나오고 2. 순서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찾았는데 4번, 5번, 6번 다 찾아놨는데 뭐가 먼저고 뭐가 끝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조합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였는데 베이스 64로 디코딩이 안 돼요. 거꾸로도 해보고 순서대로도 바꿔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게시를 또 해야 되는데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 나온 6개 값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요. 이 임포트에 아이템 툴이라고 있는데 이 툴을 일단은 임포트를 시킨 다음에 베이스 64도 임포트를 했어요. 이 두 개의 모듈을 임포트하고 총 나온 6개가 있었는데 마지막 6개는 큰 의미가 없어서 뺐어요, 제가. 그리고 5개, 뺀 게 아니라 총 5개 중에 베이스 64를 많이 보신 분은 끝에 이 패딩이라고 하거든요. 베이스 64 캐릭터에 대해서 그 글자 끝에 빈 바이트가 있으면 그 테일 쪽에다가 패딩을 붙여줘요. 그게 캐릭터 쓴 게 이 는이라는 거거든요. 즉 베이스 64 코드를 봤을 때 끝에 는이 있으면 대부분 베이스 64예요. 이 중간에 나오진 않아요. 끝에 있으니까 얘는 끝에다 써주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조합을 랜덤하게 섞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포문을 돌려서 아이템 툴로 이제 이 값을 5개를 조합을 여러 번 섞어가지고 프린트를 할 때는 베이스 64로 디코딩해서 이 5개의 조합을 조인한 다음에 끝에 베이스 64 그 마지막 여섯 번째 맞나? 세 번째 값을 여기다 놓고 5개 조합해서 계속 반복해서 프린트를 하는 거죠. 프린트를 보다 보면 플래그스러운 게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푸셔서 파이썬을 돌리시면 이렇게 나와요. 못 알아보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쭉쭉쭉 올려보시면 플레 뭐뭐 딱 보시면 딱 플레가 나오죠. 플래그하고 꺽쇠 있고 값이 있고 이렇게 반복문을 돌려서 찾았던 문제입니다. 답을 구하고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노가다로 여러 번 조합을 하시든 저처럼 이렇게 코드로 반복문 돌려서 풀어내시든 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풀어본 문제는 6개의 이미지 파일을 스테가노그래피를 풀고 반복문 돌려서 베이스 64 조합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저희 강사분들이 오늘 시간이 더 되시는 분이 없어서 저 혼자 하느라 2시간을 잠깐 5분 정도 쉬면서 자르면서 했는데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저도 난해하니까. 멀티미디어 파트 포렌식이 대부분 이런 문제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전에서 이제 CTF를 풀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에 접하면 조금이나마 빠르게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크 포렌식이나 네트워크 포렌식은 정통적인 포렌식이기 때문에 좀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포렌식 나머지 3개 완료하고 네트워크 먼저 하고 그 다음 디스크하고 메모리 포렌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